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볼을 타고 드는 요즘이네요. 발맘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요즘 하이퍼 리얼리즘 고교 웹툰 김규삼 작가의 입시 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에는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인 나예요 라고 외치는 컷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컷엔 금박을 입힌 학교의 동상이 나타나며 그 동상에는 이사장 선생님의 건학 이념이 새겨진 글귀가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내가 곧 학교니라.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또 하나 요즘에 인터넷에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교육 현실을 자조적인 유머를 담아 떠돌고 있더군요. 초등학교 개성인정 안 해. 중학교 개성인정 안 해. 고등학교 개성인정 안 해. 대학교 개성적인 사람 멋있어. 취업활동 당신의 개성을 보여주세요. 회사 개성인정 안 해. 이것저것 돌고 돌아 걸음마로 다시 돌아오는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입가에 허탈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맘발맘 발맞춰 맘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오늘 스튜디오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장군 홍변의 교육전쟁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신 두 분의 진행자님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체에서 오전에 회의 일정을 마치시고 바로 스튜디오로 달려오셨는데요. 1회 함께 녹음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어떠셨어요? 예. 네. 저희가 너무 이렇게 정신없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정겨웠어요. 저희는 너무 예. 재밌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팀원들, 스태프들과 같이 우리 팟캐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저는 항상 녹음하면서 마이크에 가깝게 대라.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라.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헤드폰 쓰고 하니까 이거 확인할 수 너무 좋네요. 이거 우리 대표님 사달라고 하자. 되게 탐나는 아이템이에요 지금. 그냥 루비캣님 목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좀 늘 마이크를 댄 적이 없는데 보고만 있다가 처음 마이크를 대고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색달랐었어요. 예. 계속 하고 싶어요. 탐나네요. 목소리 괜찮은 것 같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분기별로 PD들도 참여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이렇게 정겨운 공간에서 또 정겨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거든요. 발맘발맘 수다고양도 내년에는 좀 집중과 분산의 걸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는데요. 교육도 그중에 한 파트이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고향 등대 모임과도 교육 이슈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생활 속 의제와 대안들을 찾아보는 어떤 마을 안에 두런두런 이야기 마당이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 안에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요즘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계시죠. 네네. 저도 지난번에 참석하고 참 우리들의 희망과 바람이 좀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대입제도 개편한 이후 참담한 교육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다시금 광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그 홍변님께서도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그 일련의 상황들을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짧고 굵게 정책 브리핑을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 한번 그 정책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홍변의 정책 브리핑이라고 해서 정료. 제가 정책 브리핑 요정. 정료. 네. 근데 뭐 정료하니까 뭐 정책 브리핑 요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정이 맞겠죠? 그럼요. 영혼이 없는 저를 안 보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기꺼이 동의죠? 정료가 전해드리는 브리핑인데요.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게 2022 대입 제도가 그 정시를 30% 이상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상대평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그리고 수능 과목이 2021에는 없던 기하까지 좀 확대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시험 범위로 대거 좀 들어가가지고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냐면요. 사실은 30% 이게 뭐 얼마나 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사실은 정시가 30%가 안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요 대학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서는 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뭐 문제풀이로 수업의 내용들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수업이 사실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사실 뭐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내신 경쟁 상당히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수능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학교들의 경쟁률이 뭐 올라갔어요 지금 사실 실제로도. 네,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학교들은 사실 일반고보다 교육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자사고는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상당히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있고요. 그리고 2022 대입 개편을 왜 하려고 했냐면 애초에 2015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서 그 대입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15 교육과정의 큰 목표는 뭐 창의, 융합 그리고 학생들이 뭐 토론 뭐 이런 수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은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됐던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을 싸그리 할 수 없게 사실 만들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학생 중심의 학생 선택에 사실은 교육을 하려고 이제 교육과정도 운영됐던 거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도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을 학점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련이 됐던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시험 범위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수능 대비하다 보면은 학생이 자신의 정말 적성에 맞게 학점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사실 상황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입이라는 제도는 틀어쥐어 맞고 그냥 무늬만 방법적인 면만 바꿔보는 신용을 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색다른 시도를 다양하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사실 제가 마주치는 저희 집 아이들의 풍경만 봐도 수행평가를 챙기느라고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점점 더 줄어가거든요. 또 때로는 이제 사교육의 그늘로 공휴일도 사라진 아이들을 아파트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은 그대로 방법만 이리저리 바꾸어서 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듣고 각자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솔직한 느낌을 좀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2022학년도에 대입을 봐야 하는 현재 중3 아이들이 2022학년도에 대입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도 이제 2022학년도에 대학을 가야 하는 중3, 현재 중3인데, 이제 학부모로서 보면은, 아까 홍변현 노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15 교육과정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가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서, 2018년도 올해부터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2015년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2015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업 혁신, 교실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교실 수업이 바뀌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교사의 어떤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하지만 정말 많은 그 학교와 선생님들이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의 혁신을 가지고 교실의 혁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느낄 수 없지만 이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정말 이제 다른 환경의 교육을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완전히 만연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들이 정말 스물스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2022학년도 대입안은 2018년에 시작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거를 꽉 이제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창의적인 수업 또 창의적인 교실을 만들기 위했던 뭐 교사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수능이라는 어떤 대입 제도를 통해서 이제 문제만 열심히 풀어야 되는구나. 이제 정답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런 선곡이 되니까 이제 교실의 상황들은 다시 이제 머리에 책상 받고 이제 오지선다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아이들이 가장 꽃다울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초등학교는 어린이고 청소년이 됐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모든 사회에 대한 시각, 뭐 감성, 뭐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눈이 뜰 시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우린 너무 차단하고 있는데 그게 대입이라는 큰 절벽으로 어쩌면 절벽보다 큰 괴물로 아이들을 먹고 있다, 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입시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가 있나요? 있나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거의 없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성적 비관이나 입시 비관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나라에서 자식이 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입시 제도를 계속 어른들이 성인들이 어떤 뭐 자꾸 재생산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사실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과정상에서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옳은 가치나 뭐 옳은 일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좀 뭐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서 이 대입제 개편안이 좀 제 길로 가도록 좀 가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고 다 뒤로 이렇게 손 놓고 있었고 누군가 좀 싸워줄 주체들을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실망적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네. 저는 사실 좀 절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나온 대입제도안에 가장 크게 보였던 거는, 뭐, 당연히 정시는 수능은 아니지만, 저 때도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겨우 그러니까 수시로 70%가 됐고, 그러니까 정시로 수능으로 간 학생이 30% 정도 됐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다시 후퇴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절망스러웠어요. 그 전에 태권학교 폐지 이런 저희 집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 되게 많이 터지면서 할 때도 상근할 때도 교육 정책을 잡으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좀 봤는데 이번에 결정이 딱 이렇게 나는 거 보고 아, 참 이게 제도의 문제가 엄청 심각하구나. 이게 되게 힘든 뼛속 깊이 박힌 우리나라의 그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감성, 어쨌든 그런 것들, 정시를 중요하게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변별력이잖아. 공정하게 변별할 수 있는가. 근데 변별력인 게 사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일까요? 너보다 뭐 잘해 못해, 뭐. 아니요. 네,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거를 다 이겨버리는 변별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걸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수밖에 없는
없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라던가 뭐 세컨 찬스가 없어져 버리는 우리 사회 뭐 그런 트랙이 나눠져 버리는 문제들 그런 거에서 저는 또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의 성인들이나 어른들이 그 점수로 줄 세우는 것에 대해서 0.1점 차로 줄을 한 줄로 쫙 세워서 뭐 100점부터 90까지는 어느 대학에 가고 뭐 89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느 대학에 가는 게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시험의 점수라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시험을 보게 되면 그날의 컨디션과 뭐 여러 상황들이 점수를 좌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1점 차의 그런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일까 저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점수 차를 두면 그 점수 차도 사실은 그것도 공정성이 있을 수 있고 변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저희 나라처럼 0.1점 차로 줄을 쫙 세워야 하니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야 되고 또 점수 차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꼬아야 되고 그것까지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잠자는 시간, 숨 쉬어야 되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다 투자해서 모든 그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싹 다 외워야 되는 씹어 삼켜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게 저는 참 저희 아까 회의할 때 그 박 PD님이 20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뭐 이제 중후반 넘어간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실에 70명이었다고 그랬더니 정말요? 에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한 반에 70명 있었고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때는 사제선다였지만 점수로 쭉 풀어야 했던 그 상황과 지금 2018년도에 저희 중3인 저의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세대는 변했고 AI가 나오고 하는데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 저는 참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생각 들어요. 정말 마음이 좀 아프고요. 사실은 아이들은 있는 그 자체로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자체로 기쁨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시험을 잘 보는 아이, 시험을 잘 못 보는 아이로 계속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방법의 혁신을 추구했으나 결국은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결과들이 나와 있다는 씁쓸함이 좀 제 안에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희망하는 교육 세상의 모습들은 좀 어떤 모습이세요? 이거 저 어릴 때부터 계속 쭉 생각했던 건데. 제일 얼굴이 밝아요. 유일하게 생각한 질문.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숙제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숙제 거의 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나고 말았는데 숙제 같은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그냥 집에 와서 다 까먹어도 괜찮은 그런 교육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외고는 어떻게 갔어요? 외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물론 교회는 20살부터 다녔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잘 배울 수 있고 이제 끝나고는 그냥 재밌게 놀고 밥도 먹고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그냥 또 학교 가서 또 잘 배우고 그냥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학습 부담이 또 지워져서 숙제 너무 싫고 지금도 하기 싫은데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아까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공론화 과정에서 뭐 내일 뭐 미래 가치 뭐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좀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자체가 불공정했죠. 네네네. 뭐 당장 오늘만 살고 죽자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정말 내일을 꿈꾸고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좋은 미래를 꿈꾸고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뭐 이런 것도 정말 담아보고 싶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교육이 너무 대학 입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랙이 나눠지고 세컨 찬스가 주어지지 않은 사회라서 되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서 고등학교 때는 좀 실패를 해봐야지. 맞아요. 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뭐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실패도 해보고 뭐 진탕 뭐 놀아도 보고 빠져도 보고 어떤 거에 그래야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20대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경험들을 많이 유익한 경험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 허용되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브라보. 예, 저 역시도요. 큰 교육을 바라는 건 진짜 아니고, 제가 성인이 돼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려고 했을 때는 뭔가 다 돈을 지불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됐어요. 근데 성인이니까 그건 굳이 사교육이 아닌데 이건 충분히 어렸을 때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뭐 음악 시간에 심지어 그냥 노래 배우기 이런 수행평가 너무 자질구레한 거 말고 기타를 한번 알려줬으면 멋지게 기타도 하고 노래도 불렀을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겨우 그냥 코드를 내가 배워가면서 하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던 것들인데 되게 뭔가 악기가 필요하고 화려하니까 못했고 제가 요즘 한창 빠져있는 게 수영인데 생존이 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 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체육도 그냥 형식적인 것들 맨날 이렇게 자질구레했던 거 말고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을 알려줬 그런 교육? 그 수영 얘기 나오니까 한국의 수영은 이렇게 생존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영법이 이뻐야 되고 목표 지점까지 누군가 빨리 가야 되는 이 교육의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뭐 정말 진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목숨을 좀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 나간다면 아이들 스스로 왜 배우고 싶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누뚱이가 있잖아요. 2학년 딸이 수영을 한 1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수영이 자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영장에서 자영했다, 배영했다, 막 평영했다, 저병했다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우리 환경에서는 제가 조그만 여자애가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봐주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휴가지가 거의 이제 동양권 사람들이 없고 서양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사실 수영이 배우는 수영이잖아요. 걔네는 제가 저렇게 하는 게 너무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저런 식의 수영을 한다는 게. 그래서 옆에 눈치를 보니까 쟤는 조그만 애가 저런 수영을 하네라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외국에서 배우는 생존 수영과 우리는 배우는 수영이잖아. 배우는 수영. 이런 차이구나라는 걸 살짝 느꼈어요. 저는 그게 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춤이요? 네, 춤도 그냥 우리 흥에 겨워서 추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춤 굉장히 잘 춰야 되잖아요. 안무 다 맞춰야 되고. 네. 그래서 뭐 비보이 같은 거 세계대회 우승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막 모르겠어요. 흥에 넘쳐 추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막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춤을 즐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안무에 딱딱 맞춰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또 못하면은 춤을 못 추는 사람이 되고 막 일정 연령 넘어가면은 다 잘 그쵸 일정 나이에 타도 있긴 한데 역량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자유롭게 자기 몸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커서도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한 번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몸을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나는 못하게 되고서 좀 수줍죠.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군부대의 문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군무 나와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교육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희가 늘 너무 주변에 가깝게 있는 학교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가 어떤가를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저희 막내 그 누뚱이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학생회장이 또 공약 같은 걸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꼬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윤아, 너는 만약에 학생회장 후보가 된다면 어떤 공약을 내고 싶니? 그랬더니 가고 싶은 학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고 싶은 학교. 근데 이제 그 9살 아이가 보는 가고 싶은 학교가 많은 의미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가고 싶은 학교가 정말 진짜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학교는 지식이나 정보를 막 주입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지식의 정보를 잘 얻어가는 애는 살아남고 얻어가지 못하는 애들은 낙오되는 거죠. 낙오되는 애들에겐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애들은 낙오되는 환경 속에 자기들만의 나쁜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들만의 그런 소외감,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학교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저는
절반 정도가 맞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얘네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가 나가기 전에 예비 단계를 학교에서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 문화, 맞아요. 사회, 뭐 자기 취미생활, 자기의 적성, 어떤 것이 맞는지 거기서 뭐 문제 트러블도 생겨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해결해봐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교사나 또 성인의 도움도 받아봐야 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가 사실은 차지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의 학교는 절반의 몫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의 교육이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바란다면 너무 눈앞의 과제들,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나라는 큰 교육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쫓아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시급한 거죠. 아, 이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이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맞아요. 교육부를 관장하시는 어떤 높은 분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이 또 정권에 따라 뭐 정치 세력에 따라 또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줄인다면 학교가 학교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좀 우리가 교육이라는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녹음 나오기 전에 저희 중학생 아이들, 그러니까 2022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작은 딸아이가 있거든요. 네가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야? 어떤 모습의 교육을 원해?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딱 하는 얘기가 연휴가 지나서 시험을 보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네, 연휴 전에 시험을 마치고 연휴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작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바람들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교육 현실이 되기를 좀 희망해 보고요. 지난 토요일 광화문 촛불 집회 때 그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참 속이 다 시원했어요. 뭐 그간 그 여러 가지 공론장에서 보면 전문가, 교사, 학부모만 떠들어대는 교육 세상의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아이들의 목소리, 당사자의 목소리가 좀 반영된 교육 세상을 좀 들어볼 수 있어서요. 저 역시도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된 교육 세상을 좀 희망해 보고요. 얘기하다 보니 그러면 18세 청소년의 참정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잠시 해보게 되고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입제도 개편한 이후 오프라인상의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되찾기 촛불 문화제를 지금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하고픈 시민들께 자세한 홍보와 안내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오프닝식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 팟캐스트. 저희 남장군 홍변의 교육과 전쟁 팟캐스트로 또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집회는 열린 음악회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가수 홍순관님과 또 유유분 선생님 등등 많은 가수분들 나와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꾸며주실 거고요. 그 서울에 보면 그 파이낸스 센터라고 빌딩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집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마다 찾아오시면 되고요. 또 뭐 열린 음악회 말고도 뭐 영화제나 뭐 있죠? 아는 형님? 뭐 이제 저희 오시는 이 집회 참여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 톡투미 톡투미라는 뭐 행사도 기획 중이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는 언니라고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청장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받았던 교육들, 그런 주입식 교육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쓸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뭐 시간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형식적인 걸 좀 말씀을 형식도 굉장히 재미나지만 또 내용은 저희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교육들이 되게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모습으로 좀 바람직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것들, 그리고 예. 왜 이것들을 되찾아야 되는지 이것들에서 또 얘기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 또 그런 것들을 시민의 목소리로 좀 어렵지 않게 또 들으실 수 있고 또 목소리를 같이 힘을 보태실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에서 토요일 6시에서 8시까지 매주 예. 토요일마다 좀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뭐 집회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좋은 가을날, 좋은 맞아요. 저녁 시간에 정말 양질의 문화 공연과 함께 교육이라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또는 지금의 교육 제도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나, 또 아이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고양 시민분들의 참여 독려 바라고요. 예. 그 위치 잘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지인분들과 함께 손잡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밖에 일산 내 지역 등대 모임 혹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활동이 궁금하다 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단체가 70여 개의 등대 지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이란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넓은 의미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학부모도 좋고 학생도 좋고 여러 시민의 모임이 7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산 모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지역 모임이 뭔지 궁금해요. 아니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다음 카페에 가시게 되면 지역 모임 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일산 지역 모임을 클릭하셔서 이제 언제 지역 모임을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역 모임을 하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으로는 저희 팟캐스트 조금 예.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정말 궁금하다. 근데 예. 정말 어디서 정보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단체로 직접 전화를 해주시는 게 저는 예. 가장 빠른 안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근대 선생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저희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지역 모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 진입하실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예. 네, 저희는 아주 문턱을 낮추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느 방법으로든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검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용기 있게 문 두드려 주시고요. 이참에 그 팟캐스트도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겠어요? 네, 팟캐스트는 아이폰에 보시면 팟캐스트 앱 다운받으시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뭘로 검색해야 되나요? 검색할 때는 일단 제 옆에 홍변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홍변으로 검색을 먼저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홍변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남장군으로 검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장군, 홍변 다 검색해도 교육과 나오는 전쟁. 거죠. 네, 해드리죠. 아쉽게도 제 네.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데요. 꼭 예. 두 분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희가 예. 사인회를 해야 되는데 20명 정도 더 채워야 되거든요. 네. 예.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육도 팟캐스트도 활동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육아를 넘어서 함께 교육의 지혜를 좀 확장해 가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셨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셨다면 라디오 편지 한 장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사교육 걱정 없는 단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네. 예. 물신양면 도와준 게 사실 저희 남편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때는 아이들 케어도 많이 해주고 하고, 사실은 제가 등대지기 학교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등대지기 학교
학교를 듣고 교육이나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실 그 다음에 등대짓기 학교를 저 친구가 뭐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궁금해하다가 같이 수료하게 된 제 후배죠. 일기 후배. 저를 지지해주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편께 이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예, 사랑하신답니다. 예, 더불어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남겨주시겠어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더 잘 알아가게 되게 돼서 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남장군 홍변의 교육과 전쟁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홍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홍변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에게 우린 너무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성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미안한 마음이 제가 들어요. 난 선생님이 저도 한 살 많으신데 제가 맨날 나성훈 부르고 기계 멋있으니까 내일까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리한 부탁도 많이 드리고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좋으니까 편하고 해서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내성적이시고 네, 제가 아이입니다. 그리고 해서 되게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감내하시면서 이렇게 제 부탁을 싫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더 잘하시길 바라고요. 화이팅. 박윤혜 선생님이 제 옆자리예요. 첫 직장이 사교육걱정 세상이에요. 박윤혜 선생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일을 시도했다. 제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홍보팀으로서 또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일이 몰려서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저 옆에서 딱히 별로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이 정도 이런 말만 해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요새 좀 많이 지쳤는데 어떻게든 좀 쉬어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좋은 콘텐츠 제작자로서 또 좋은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을 전합니다. 네. 예, 남장군 홍변의 교육전쟁 팟캐스트 화이팅입니다. 윤지 송민수 대표님께도 지치지 않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작지만 발걸음을 보태고 싶었던 루비캣이었나 봅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발걸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귀한 발걸음 스튜디오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녀 교육을 위한 명언의 인상 깊은 문구가 있더군요. 실패를 높이 사라. 부모부터 자기 일에 미쳐라. 열중하는 자녀에게 환호하라. (51회에서는) 동네에서 두런두런 색색별 북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귀를 쫑긋. 금요일엔 발맘 수다고양 채널 고정. 게시판 청취 후기를 남기는 당신은 센스 만점.